이상으로 인해 활액막에 염증이 생김으로써 연골이 손상되고 이것이 결국 관절의 변형과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전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다. 발생 부위 역시 다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전신의 작은 관절에서 주로 발생하는 데 비해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큰 관절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관절염 발생 부위에 열이 나고 붓기를 동반하는 반면 퇴행성 관절염은 열과 붓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증이 발생하는 시간대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이 주로 아침 시간대인데 반해 퇴행성 관절염은 저녁에 통증이 심하다. 이렇듯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치료법도 달라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천천히 진행되는 퇴행성과는 달리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생 2년 사이에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절뿐 아니라 전신의 관절이 손상돼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5년 한국인 질병부담보고서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당뇨와 뇌혈관 질환 등에 이어 질병으로 인한 부담률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여대 기숙사. 이른 아침부터 머리 감으랴 화장하랴 빛나 씨의 등굣길 준비가 바쁘다. 하지만 빛나 씨가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챙기는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루 먹어야 하는 약들이다. 성악을 전공하는 빛나 씨는 초등학교 4학년인 11살 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시작된 병은 무릎의 통증과 마비 증상으로 이어졌다. 심각하게 아팠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옷도 못 입고 그냥 한 시트만 덮고 있을 정도로 좀 힘들었고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럴 정도로 그랬어요. 한창 빛나야 할 20대. 오래고 긴 치료 과정 중에 빛나 씨는 2005년과 2006년 고관절 부위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숨기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왜냐면 오히려 제가 그거를 내가 불편한 것을 공개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셨고 그만큼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빛나 씨는 자신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운동치료사를 찾아 자신이 어떤 병을 갖고 있으며 그에 맞는 운동은 어떤 것이 좋은지 상담을 구한 후 체계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다. 일단 이제 그 유연성 부분에 있어서 관절이 정상인과 다르게 제한적이에요, 매우.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운동 강도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무리하지 않도록 자신의 그 신체 상태를 매번 체크하면서 점진적으로 운동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의 관절을 손상시키고 파괴시키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나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목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질병이 단지 관절만의 질병이 아닌 더 큰 함정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올해 69세의 홍남표 씨가 폐 CT를 찍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홍남표 씨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 지난 97년 진단을 받은 후 10년을 류마티스 관절염의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살았다. 지금 뭐 숨차고 이런 거는 괜찮으시죠 지금은요? 많이 그래. 그러던 어느 날 폐에 이상이 왔다. 간질성 폐렴이었다. 오랜 기간 탄광에서 일했고 담배도 유난히 좋아했다. 그래서 폐렴의 원인 역시 그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아니었다. 오랜 시간 알아온 류마티스 관절염이 결국
간질성 폐렴이라는 또 다른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굉장히 찼어요. 그래도 이 폐가 좀 기관지가 좀 그러니까 이 앓기 전에도 조금 나빠졌는데 이게 아프니까 그만 더 해가지고 숨이 차서 지금 한 100m 정도 집수를 대면 못 가고 중간에 한번 서가지고 못 가고 그전에는 못 갔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분이 진단 받았던 거는 한 97년도에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약물 요법을 했는데 좋아지지 않으니까 치료를 사실 포기를 했어요. 하다가 2006년도에 다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관절염도 뭐 아주 심했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폐에도 폐렴 그런 증상이 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적절한 뭐 치료약제라든지 또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그런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면서 관절염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또 폐에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생긴 그런 폐렴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항상 경계를 늦출 수가 없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가족의 도움 없이는 먹지도 걷지도 못하던 홍남표 씨는 이제 류마티스성 폐렴이라고 하는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또 하나의 새로운 상대와 싸우게 된 것이다. 단지 관절에만 오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던 류마티스 관절염.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까지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면은 얘기하세요. 지금 한번 만져볼게요. 예, 여기 이렇게 만져서 손가락은 좋으신 것 같네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였던 올해 66세 김옥화 씨. 현재 폐뿐만이 아니라 심장과 신장까지 이상이 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 아프실 때. 환자분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오래 앓으셨었고 또 2차적인 만성 염증이 이제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체성인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게 왔고요. 그게 심장과 신장을 침범을 해서 이제 심장과 신장에 아주 무리가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환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화 씨는 현재 염증이 심장과 신장까지 침범해 심장이 두꺼워지고 일부 폐에는 물이 차 있는 상태다. 또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신장에 침착하면서 신장 기능을 억제, 투석을 해야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지 않아 다른 신체 장기로까지 염증이 확산될 경우 다른 질병으로 오인해 잘못된 치료를 받기 쉽다. 관련 질환의 전문의들이 모여 협진을 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관련 질병들의 조기 발견과 중복 치료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단지 관절만이 아닌 다른 신체 장기까지 손상시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몸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대항함으로써 건강을 지켜주는 면역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체들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외부 요소가 아닌 자신의 몸을 적으로 인식해 공격한다. 이를 자가 면역이라고 한다. 자가 면역에 의해 발생한 염증은 주로 관절을 공격하지만 염증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눈이나 심장, 폐 등의 염증을 일으켜 각종 류마티스 질환들을 발생시킨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사지에 근골격계를 주로 침범하는 그런 염증성 질환이기는 하지만 이 류마티스 질환이 근골격계 사지에 뿐만이 아니고 이 몸 전체의 여러 장기에 어디든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이나 심장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폐에 폐렴이 오거나 늑막염이 온다든지 신경에 와서 신경염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내부 장기에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으로 인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받지 못할 경우 염증이 언제 어떻게 내 몸을 공격하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과연 치료는 불가능한 것일까?